북문으로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좋은 시장을 어제 마감한 이후에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CPI 지수 잘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때 고점을 9%대까지 찍으면서 9.1% 너무나도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아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이런 1%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자, 이제는 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난달에 얼마 나왔죠? 지난달에 앞자리가 7만 나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달에 7.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예상치가 7.3%였는데 이 정도만 충족해도 괜찮다. 비슷하기만 해도 된다. 최악의 경우만 안 나오면 되는데 7.5 이상 이렇게만 안 나오면 되고 그냥 비슷하게 충족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다 말씀드렸는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7.1% 더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제 바로 6%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인플레이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안정화 단계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고 그럼 FOMC는 자연스럽게 이제 빅스텝 단계 그리고 완화 단계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에 대해서도 이 CPI 지수가 증명을 해주는 거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 예상치대로 목표치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올해 시장을 가장 강하게 짓누르던 악재 중 하나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강력한 긴축 정책은 이제 막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악재가 하나 해소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경기를 봐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지표 중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죠? 첫 번째,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다? 이제 외우셨죠?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고용지표가 1순위다. 이게 그냥 1순위도 아니고 압도적 1순위예요. 그냥 별 5개가 아니라 별 100개를 해줘도 모자랄 게 없는 그냥 고용이에요. 미국은. 고용지표가 압도적인 1순위예요. 왜? 미국은 무슨 나라죠? 소비의 나라니까. 소비를 하려면 돈을 벌어야지 내가 소득이 있어야 이만큼의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수가 좋다라는 거, 고용지표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이 소비에 대한 여력이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하게 버텼죠. 약간 둔화되는 정도야.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하락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의 버텨주는 수준으로 약간 미세 조정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고용이 너무나도 좋다. 고용 굿. 그럼 두 번째 뭐죠? 우리의 소비에 가장 기본 척도가 될 수 있는 게 뭐다? 소매 판매. 이 지표 2개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소매 판매 어때요? 소매 판매도 견조해요. 굿. 좋단 말이에요. 고용은 사실 베리굿에 가깝죠. 소매 판매도 굿. 그럼 미국 경기 어때요? 생각보다 괜찮네. 침체가 깊어지는 거 아니냐? L자형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나오면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흐름이 아니죠. 지표가 좋아요. 생각보다 양호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 완화되기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 금리 인하? 그거는 지금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년 하반기에 하니 내후년에 하니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리 인상
완화 조치하고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 그리고 그대로 동결하다가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좋고 이제 중국이 봉쇄가 해제되죠. 그러면은 공급망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도 일부는 해소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도 이제 평화협상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 열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 3대 악재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미국의 긴축, 중국의 봉쇄. 이 두 가지는 이미 해결점으로 접어들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가 예상한다고 해서 예상할 수 없는 게 전쟁인데, 전쟁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죠. 러시아가 지금 꽤나 힘들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하긴 한데요. 극단적인 선택만 안 하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국내 증시 바닥 완성한 후에 휴식하는 구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설 연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런데 먼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경계관까지 표시했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는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치를 어디까지 가느냐 차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고점인 코스피 2550을 넘느냐 2550을 못 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제가 이것도 한 십수번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내 종목이 이번 반등장에서 사실 크게 움직임이 없었다? 여러분 교체하셔야죠. 이번 반등장은 차별화장이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차별화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 반등장의 끝물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메타버스 콘텐츠, 중국 소비 관련주, 소외주들이 올라오고, 어제 같은 경우 제약주들 올라오고 소외주들이 한번 멋지게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내 종목이 안 움직인다 하시는 분들은 내 종목은 소외주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 맞지 않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 지금 구간에 맞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절반을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했다가 추후 재매수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한번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어차피 안 좋은 거 지금 굳이 들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손실? 그래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힘들죠. 그런데 과감하게 교체해야지만 내 계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계좌가 바뀌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종목을 교체해줘야지만, 포트폴리오 전체를 바꿔줘야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거지, 다 핵심은 그대로 놔두고 일부만 조금 바꾼다고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꼬리 조금 잘라낸다고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체에 절호의 기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섹터들은 저희가 이렇게 항상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교육 매일매일 들으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다 들어와 계시죠? 노란톡 이미 들어와 계시죠? 이 하단에 있는 QR코드 입력하셔서 4989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첨단기기 같은 거 귀찮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되겠죠. 샵 3989 이재선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오늘의 돈줄 포트폴리오 수익률 체크 시간입니다. 자, 어제도 제가 체크를 해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산주 떼놓고 갈 수가 없다. 올해 태조위 방언이라는 단어가 한때 증시를 강타했었죠. 이게 주도주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제가 이름이 조금 유치한 것 같습니다. 오래 가기는 쉽지 않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 섹터가 양호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올라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추후에 내년도에 주도주는 여기에 다른 섹터가 좀 추가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좀 이제 혼돈의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주의 방은 전체적으로 양호한 섹터들이지만 그 중에 우리는 방산주에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이미 100% 넘겼고요. 누적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LIG 넥슨까지 멋지게 올라갔죠. 자,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HLB라던가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바이오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서 이 시장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성공적인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계속 쉬고 있는데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유상증자도 끝났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나무가 98%로 새롭게 100% 가까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XR기기 관련주, 이 3D 탱신의 강자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무가 그리고 선익 시스템 그리고 뉴프렉스 이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멋진 모습 보였었죠. 자, 그중에 선익 시스템은 이곳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선익 시스템이 이렇게 시총 수익률 상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메타버스 시대 열린다, XR기기 시대 열린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히림, SY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쪽으로 해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다.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종목이고 SY는 모듈러 관련주 쪽으로 해서 사실 어제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도 매수 타이밍입니다라고 수익률을 계속 올려주는 종목이고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 이런 종목들 주목 계속하시면 되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최근에 말씀드렸죠. 콘텐츠주 이제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콘텐츠주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에 이어서 이제 아바타 2까지 연결되는 이 계보 그리고 중국의 OTT 시장의 개방,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호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콘텐츠 관련주들은 지금도 쉬는 구간이 나오면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오늘 종목을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좀 뜬금없는 종목일 수 있죠. 마니커 FNG.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드컵 수혜주로 해서 제가 그리고 가정식 간편 이제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40%가 넘는 수익률 그리고 미래생명자원도 이 틈새 시장 노리는 공략이었죠. 자, 이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좀 쉬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주들이 한번 순환매 돌면서 여기서 한번 털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매도 못하는 세력들이 털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구간을 만들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2%나 올라왔습니다. JNK 턴은 이제 이것도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서 네옴시티에는 이제 수소 쪽으로 네옴시티가 친환경 도시이기도 하죠. 최첨단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환경 쪽으로 수소에 관심이 많다. 빈살만은 과거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수소 쪽으로 해서 같이 산업을 연계하자라는 얘기가 많았고 JNK터는 이미 수소 추출기를 아람코 쪽에 공급을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고 두산퓨얼셀도 수소 관련주이지요. 그리고 덕시나우징도 마찬가지. 역시나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포진이 돼 있는 게 자연스러운 움직임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헬스케어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들 그리고 제로투세븐은 이제 정책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게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보다는 우리나라에 이제 젊고 생기 넘치는 아이들이 좀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야겠죠. 저도 이 저출산의 주범 중 하나가 되지 않나 싶은데 자 그러다 보니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서울시에도 15조를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체크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 국가의 국력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미래가 달려 있는 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로투세븐이 또 30% 넘는 수익률. SM도 엔터주지만 이쪽은 제가 좀 특이하게 네옴시티 쪽으로 엮여 있다 말씀드렸죠.
내년 초에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8월부터 말씀드렸는데 내년 초에 사절단이 방문을 하게 되고 뭐 공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뭐 진작부터 나왔었죠. 그 중에 핵심은 SM이다. 자, 중동에서는 특히 사우디에서는 우리나라 게임, 뭐 엔터, 뭐 여러 산업에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죠. 실제로 뭐 넥슨 게임즈라던가 뭐 이대주주에 올라 있기도 하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몸만 알아. 당신들 오기만 하면 사옥을 우리가 그냥 지어주겠다. 너무나도 좋은 사옥과 저택이랑 다 제공하겠다라고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이수만 프로듀서랑 뭐 보아 이사 같은 경우도 초대해서 이미 뭐 사진 찍은 게 다 나왔죠. 공주하고 해서.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올해 하반기에 소개를 해드리면서 멋진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돈줄 검색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어제 밤만 되면은 또 저희 또 JDI 윤정준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또 이 검색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돈줄 검색기 수식을 만들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직접 본인 등판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거스토리 거의 전설의 불기둥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3연속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3일 동안 100%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른 것만 중요하냐? 처음에 매수만 하고 오른 것만 중요하냐? 아니죠, 여러분. 저희는 매수 타이밍만 포착해 드리는 게 아니죠. 항상 대응 전략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노란톡을 통해서 항상 상한가 들어갔을 때 대응 방법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리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핑거스토리도 기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에서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상한가에서 2% 내려오는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면서 수익을 잘 챙겼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작정 기대감에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갔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밀렸죠. 오늘도 사실 개파락 나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오늘 시초가에 던지신 분들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량 뺏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이미 차익 실현을 하고 밑에서 오늘 또 다시 포착을 해서 딱 5% 구간에서 포착했습니다. 포착해서 또 고점 매도를 실현을 했다라는 거. 너무나도 아름다운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딱 5거래일 만에 116.72%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발생을 했죠. 여러분들 다들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까지도 매매 타이밍을 잡으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좋은 종목이 있으면 이 종목 한 번만 매수하고 한 번 매도했다고 해서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은 조정받을 때 다시 매수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된다. 누적 수익을 꾸준히 올려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직접 내가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라고 올려주고 계시죠. 자, 핑거스토리 상한가 간다, 뭐 VI 간다, 계속 올려주고 계시죠. 다 올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재진입했습니다. 저희랑 동시에 재진입하셨대잖아요. 이런 분들이 돈 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핑거스토리 이런 분들이 돈 버셔야 되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셔도 돼요. 저희가 기준 잡아드리니까. 기준 잡아드리는 대로만 가시면 돼요. 수익을 올리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핑거스토리 10%에서 죄다 팔고 12%에서 다시 들어가서 현재 또 18% 됐다. 뭡니까? 상한가 30%랑 동일하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락날락해서 하루에 37%. 여러분, 전날 종가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이거를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 30% 수익인데 오늘 하루만 37%. 저희가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스마트하죠.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이렇게 대응 방법까지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보시겠어요? 30% 놔두고 매도했습니다. 상한가에서 말이죠. 세 번째 상한가에서 30% 놔두고 매도하셨대요. 그럼 저희 뭐라고 합니까? 대응 방법 알려드리죠. 잘하셨습니다. 저희 원칙 대응 잘하셨습니다. 상한가 풀리고 2% 밀리면 전략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전량 2% 밀리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리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교육해드리는 내용은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저거 뭐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이 말로는 누가 못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직접 따라와 보시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계좌에 수익이 쌓여야지만 정말로 이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저희가 기준 항상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죠. 장중 편입 기준 잡아드리잖아요. 시초가 돌파 시에 장중 고점 잡아드리잖아요. 잡아드리죠.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지정해 드립니다. 그대로만 오시면 돼요. 어디서? 노란톡 오시면 되는 거예요. 노란톡 오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핑거스토리 스펙 합병 상장하고 나서 이게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시는 분들, 헷갈리시는 분들 있죠. 거래대금을 보시는 거예요. 상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핑거스토리가. 이렇게 해서 기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저희 불기둥님이 또 매직 마스터 이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죠. 매직 계산기에 올려드려서 오늘 어떻게 했어요? 오늘 8,910원에 플러스 5%일 때 여러분들 매수 포착을 다시 해드린 거예요. 오늘 다시 본 거란 말이에요.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꺼진 주식 우리는 다시 살려서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자, 5%에 우리가 진입을 한다. 5%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중 분봉상으로 어떻게 돼요? 어제 이렇게 하고 마감한 종목을 우리는 오늘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무조건 샀습니다. 아니죠. 무조건 아니죠. 거래량이 터져야죠.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거래 대금이 올라와 줘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물량이 유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 8,910원. 8,900. 우리 불기둥 팀에서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따라하시기만 하면 돼요. 따라하시면. 자, 여기서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기둥 팀에서 또 올려드리죠. 자, 여러분 장중 고점 부근에서 이제 차익 실현할 구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정체되기 때문에 올려드린 거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은 대응 방법도 알려드리는데 상승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현재 1250원입니다. 21%죠. 여러분 5%에 매수해서 당일날 21%예요. 근데 상승이 정체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께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에서 차익 실현하고 2%에서 차익 실현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어떻게 돼요? 1200원이면 여러분 장중 고점 대비해서 장중 고점 어디예요? 1400원이잖아요. 그럼 장중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차익 실현하는 것까지도 미리 올려드리죠. 그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떻게 해요? 대기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방금 올려드렸으니까 가격 거의 비슷하네. 올라가면 조금 더 보유해서 수익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고 여기서 이탈한다? 기준 잡혔다? 그러면 기분 좋다 하고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핑거스토리의 전설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상승률 100% 그리고 16.72%. 이게 바로 3일 동안 그리고 하루 쉬고 오늘 이렇게. 참고로 어제 하루 쉬는 동안 매도한 전량 차익 실현하고 어제 하루 쉬는 동안 다른 종목 들어갔죠. 그 다른 종목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이 종목기 내 손 안에서 원터치하면 받아보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신청하셔야겠죠. 샵 3989 이쪽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재선 혹은 검색기 눌러서 보내시면은 저희가 선착순 10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누르세요. 샵 3989. 자, 이번에는 돈줄 검색기를 보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핑거스토리. 자, 3일 동안의 상한가 그리고 하루는 매도하고 쉬었었죠. 그럼 우리는 이 자금을 가지고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자금이 놀면 뭐합니까? 추가 수익을 추구해야겠죠. 자, 어제 저희 종목 검색기에 검색된 화일약품입니다. 제가 검색기를 수식을 4개를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3개가
이 화일약품을 포착해냈습니다. 공통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이 종목이 핵심 종목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거래대금도 당연히 최상위권에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 급등정 포착에는 이 종목 단 한 종목, 단일 종목만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포착하기 너무 쉬웠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8%일 때 이 종목을 포착했습니다. 오, 선생님 8%면은 초반부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다? 맞습니다.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쓸데없이 그냥 쑥 올라간 게 아니고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을 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냥 거래대금이 조금 늘었다가 아니라 폭발을 하면서 늘었단 말이에요. 폭발을 하면서 거래대금 20위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 화일약품이 진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화일약품 저희가 바로 포착을 해드렸죠. 몇 시에요? 9시 11분. 9시 11분에 포착해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멋지시죠? 어제도 저희 막내 연구원이 여러분께 바로 올려드렸죠. 제가 장중에 바쁘니까 막내 연구원이 포착한 거 캡처해서 바로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검색기 시청하신 분들은 내 손 안에서 이걸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터치 한 번만으로. 터치 한 번만으로. 자, 여러분 이 돈줄 검색기에서 나온 화일약품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어제 상한가하고 오늘 추가 상승률까지 보였죠.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갭상승 나온 다음에 추가 상승 제약되고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그냥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죠. 너무나도 깔끔했죠. 너무나도 깔끔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8%에 산 게 대수입니까?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거래대금이 폭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래대금이 많은 20종목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매매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 없어요. 이런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대신 변동성이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을 조절하셔야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에다가 50% 뭐 이렇게 큰 비중을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제한된 작은 비중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거다.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거고 주력주에다가 저희 돈줄 포트폴리오에다가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시면서 일부 재미 보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부 재미 본다라고 하기엔 수익률이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일약품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이 차트를 보고 검색을 한다? 찾아내기가 매우 힘드실 겁니다. 이 종목은. 매우 힘드세요. 매우 힘드세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양봉 하나 세워지면서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습니다. 전날. 이거를 찾아냈다? 대단하신 분인 겁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는 고수의 영역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셔도 충분히 종목을 찾아내시는 분이고 대부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화일약품은 평소에 관심 갖는 종목도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에서 감기약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대잖아요. 항생제도 부족하고 그렇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감기약이 수출되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감기약을 수출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중국이요. 우리가 맨날 짝퉁의 나라라고 하고 모조품의 나라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의학 분야만큼은 말이죠.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국가입니다.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이 세계 최고를 가려고 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생명공학, 이 헬스케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뭐 중국에서 뭐 크게 다른 뭐 K뷰티나 K컨텐츠나 이런 부분처럼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국을 강타해서 뭐 시장을 휩쓴다? 그러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런 제약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발전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중국에 우리가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원료의약품 때문에 주가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시각을 조금 돌리셔야 돼요. 직접적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 원료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품귀 현상이면은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뭔가를 가져올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전세계가 비상이 걸리니까 일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시간 끝나면은 잠시 한 20분 정도 쉬고 주식 밀키트 우리 팍스경제의 그 메인 코너가 나오죠. 제가 어제 출연해서 말씀드린 말이 이거였습니다. 바이오주 더 움직일까요? 라고 진행자분께서 질문을 주셔서 아니요, 제약바이오주 단기적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빠르게 꺼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추후에 다시 한번 꺼진 다음에 조정 구간에서 재매수를 할지언정 단기적으로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상상상 이렇게 갈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초가 부분부터 보여주는 거죠.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종목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검색기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에 샵 3989로 신청만 하시면 돼요. 이재선, 검색기, 돈줄 아무거나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자금의 이용이 연결이 되죠. 핑거스토리 3일 동안 100% 수익을 올린 후에 그 금액 다음날 봤더니 화일약품이 잡혔다. 8%에서 우리는 8%에서 이 종목을 포착을 해서 매수를 한 후에 정리를 하죠. 이렇게 자금은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뭐예요? 오늘 9시 10분에 또 검색기가 포착을 해주네요. 9시 10분에 검색기가 포착을 해주네요. 뭐예요? 경남제약. 경남제약 포착을 해주잖아요. 그럼 경남제약도 우리는 뭐 다른 종목 제외하고 경남제약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싹 예쁘게 15%라서 좀 이제 두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핑거스토리에서 100%, 화일약품에서도 40% 수준의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일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죠. 수익을 너무 많이 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경남제약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셨다? 그러면은 오늘 또 이렇게 경남제약이 상한가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매직 계산대로.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가격까지 명확하게 저희는 제시해드리죠. 1% 밀리면 일부, 그리고 상한가에서 절반 혹은 절반 이상 차익 실현을 해놓고. 왜? 제약바이오 연속성이 있다 없다? 저는 연속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50% 이상 차익 실현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 밀리면 딱 정리하고 우리는 손 털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일 또 종목을 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주식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도 재밌어요. 혼자 할 때 올해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런데 저희와 만나서 주식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제가 하루 종일 설명드려봐야 여러분들 이 종목은 못 찾아냅니다. 경남제약은 말이죠. 어저께 저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을 찾아내긴 쉽진 않아요. 왜? 사실 그렇게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평소에 관심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트를 보고 누가 지금 엄청나게 상승해서 상한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흐름이 이제 조만간 나올 수는 있겠다 정도인데 심지어 반짝인데 어제 크게 오르지도 않았어? 그러면은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남제약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 이슈는 그거예요. 거의 한 10년은 아니어도 한 5, 6년 돼가는 것 같은데요. 경남제약의 이 레모나라는 상품이 중국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 판매가 좀 되고 있다. 대박이 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판매가 되고 있다. 중국인들이 먹기 시작했다. 그 이슈 가지고 상한가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 전 건드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검색기가 기특하게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편안한 거다. 내가 직접 공부해서 하는 주력주들, 펀더멘털이랑 함께 보면서 주력주를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불기둥 종목들 매매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검색기를 통해서 작은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자 보내셔야겠죠? 샵 3989 이쪽으로 문자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제가 돈줄 포트폴리오는 준비해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니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리튬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 리튬 얘기, 전기차 얘기 많이 하는 거 맞죠? 자, 왜 그럴까요? 자, CPI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시장이 회복을 해야겠죠. 시장이 회복하려면은 시총 작은 종목들만 이렇게 튀어야 될까요? 회복이 되나요? 안 됩니다. 시총이 단단한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야지 시장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여줘야 되고, 그래서 어제 돈줄 포트폴리오에 반도체주들 2개나 포함해 드렸고 4%, 3% 이렇게 올랐죠.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리튬 관련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올해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 최근에도 급등을 보이면서 이 자회사가 수산리튬 공장 계속 증설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승 보인 후에 조정을 예쁘게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쉬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거예요. 굳이 올라갈 때 제가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지 말고 뭐 해라? 매수는 기다림의 영역이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기다림의 영역이다. 자, 지금 16,1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리튬 관련주 소개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원전주. 자, 원전주는 올해 이슈가 된 이후에 굉장히 하반기에는 좀 크게 길을 펴지를 못했는데요. 원전주의 대장주입니다. 대장주다라고만 해도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눈치가 채셨겠죠. 자, 대장주고요. 지금 16,30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 한 차례 양복 하나 세워놓고 횡보. 그냥 휴식만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최근 이슈가 미국의 SMR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거는 기존에 바이든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도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럼 SMR 쪽에 우리나라가 투자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주들 관심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 지금은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종목 원전주, 대장주 지금부터 관심 가져봐야겠죠. 너무나도 싸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일단 매집봉 하나 나왔고 그리고 횡보하면서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싸게 나와 있죠.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여기서 이슈 한번 들어오면서 거래량 실은 양봉 하나만 나오면은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고요. 저희 돈줄 종목들은 방송 끝나면 제가 항상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매매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란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과 매매 타이밍 받아가셔야겠죠. 지금 바로 스마트폰 어플 켜시고 여기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QR코드가 바로 안내해 줍니다. 영어로 링크 나오는 거 터치 4989 참여 코드 4989입니다. 잘 사고 잘 파는 방법이죠. 4989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자, 문자 다 보내셨죠? 자, 지금 문자 폭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들 관심이 요즘 너무 뜨거운 성원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뭐 선착순은 다 마감됐다고 해서 지금부터 해서 딱 10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서 10분만 더
받도록 할 테니까 위에 샵 3989 이 번호로 문자 이재선 돈줄 혹은 검색기 뭐 셋 중에 아무거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딱 이 시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지금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돈줄 검색기 무료로 이용하셔야겠죠. 자, 이번에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강조해 드렸었는데 제가 돈줄 검색기 쪽을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어요. 자, 왜냐? 자,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들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괜히 너무나도 부푼 꿈만 가지실까 봐 그래서 많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밤에 야간에 나와서 저희 대장이신 윤정도 대표님이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수식을 돈줄 선생이 직접 넣었다는 것을 밝히셨는데 본인 등판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아셔야 돼요. 저희 검색기가 상한가 가는 이런 작은 종목들만 보느냐? 아니에요. 큰 종목들도 상한가에 진입할 수 있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인 겁니다. 자, 카카오뱅크 저희가 바닥에서부터 잡아서 이거 제가 기존부터 먼저 올려드렸던 종목인 건 알고 계시죠? 자, 17,500원 회복 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이 깊은 만큼 여러분 기술적 반등 기대감 충분하다. 제가 최근에 기술적 반등 얘기 많이 말씀드리죠. 낙폭과대주들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내 예상치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비록 대형주일지라도 말입니다. 자, 보시면은 17,500원만 회복하면 됩니다. 제가 빨간 선으로 그어드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날 바로 17,500원 돌파하고 가격이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이 낙폭이 과대했던 이 카카오뱅크 80%가 넘어요. 84.11%나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률이. 너무나도 속상한 종목이죠.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문의도 많이 하시고 했던 종목인데 자, 그래서 반등 시작 시에 관심 가져보시면 돼요. 제가 이 카카오 화재 났을 때도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은 나오니까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그 타이밍 노려서 생각보다 강한 반등 나오니까 그때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말씀을 드렸죠. 낙폭과대주 집중하자. 집중하자. 아예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움직임 보였습니까? 순식간에 74.86% 올랐죠. 오래나 걸렸습니까? 이 대형주가 올라오는데 오래 걸리기나 했습니까? 보시면 2주밖에 안 걸렸어요. 2주 동안 이 시총상위 대형주가 74.86%라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주식이 이런 거예요. 저희 종목 검색기가 이런 거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구간, 출발하는 구간, 상승 초입 구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던 내용들이죠. 교육 내용에 있는 그 타이밍 포착하기 위해서 사람이 전 종목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장중에 저희도 보고 저희 연구원도 보고 장 마감하고 저도 보고 저희 연구원도 봅니다. 장중에도 보고 마감에도 보지만 여러분 개장 초에 이 긴박한 순간에 우리가 2,000 종목 넘는 걸 다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즘 시대가 발전했는데 기술력을 이용해야죠. 기계의 힘을 빌려야죠.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수식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돈줄 검색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꼭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이 대형주가 여러분 카카오뱅크는 잡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개별주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중을 20% 이상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큰 비중을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편안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74.86%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작은 비중이 아니라 큰 비중, 묵직하게 실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20%만 담아놨어도 내 계좌가 15% 올라가는 거예요. 내 계좌가 15%. 1,000만 원 보유하신 분들은 1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것이고 2천만 원 보유하신 분은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1억 원을 보유하신 분들은 1,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는 겁니다. 20%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돈줄 포트폴리오를 완성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제가 2차 정비 장비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최근에 리튬 관련주, 그리고 뭐 양극재 관련주,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주, 뭐 이렇게 뭐 장비주 이런 쪽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죠. 자, 이제 지수가 회복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럼 해당 섹터가 움직여야 돼요.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섹터들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자, 보시면은 거래량 실어서 장대 양봉으로 이미 시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쉬어요? 이 중간 지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탈 안 하고 있죠. 이탈 안 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아, 쉴 만큼만 오는구나. 쉴 만큼만 쉬는구나. 충분히 쉬고 있구나.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도 너무나도 예쁘게 받았죠. 그리고 최소한의 구간은 지켜주고 있죠. 기간 조정도 잘 받았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71,600원인 지금 구간 관심을 가져보시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전고점까지 가면 참 좋겠지만 뭐 85,000원 이상 가면 좋겠지만 여기까지 못 가더라도 여기서 뭐 8만 원 구간이나 8만 원 이상 여기 돌파 시도할 때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2% 밀릴 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죠. 간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왜? 한 번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올라가다가 윗꼬리 달고 이중바닥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은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기서 맞고 밀린 다음에 고점을 낮추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은 조심해야겠죠. 수렴 과정을 거치니까.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수렴 과정이 끝나면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대응 전략 항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노란톡방 요 하단에 QR코드 입력해서 지금 바로 입장하시고요. 방송 끝나면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송 시간에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돈줄 종목 콘텐츠주 여러분, 이 종목은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시청률 20%를 앞두고 있는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제작사입니다. 이미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제목을 이 종목명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요. 자, 너무나도 강력한 상승 후에 쓱 밀려 내려왔죠.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나 했는데 3만 원 구간을 여기서 흔들거나 지켜주나 했는데 한 차례 이탈한 다음에 전일 캔들 보시면은 아래 꼬리 달면서 이거 반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여기서 3만 원을 회복하죠. 그러면은 저점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조선기자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현재가 지금 13,450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도 오늘도 제가 밀키트 방송 출연합니다. 자, 팍스경제의 핵심 방송이죠. 자, 여러분의 개장초를 제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밀키트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조선기자재, 조선주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슈퍼사이클 될 수 있느냐라는 어제 질문에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그 현대기포조선을 비롯해서 흑자 전환되는 기업들,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서 항상 보셔야 되는 게 조선기자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성강밴드, 뭐 하이로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한국카본, 태웅, 뭐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중 한 종목이겠죠. 자, 이 종목 지금 13,450원 구간에서 여러분이 지금 쉬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너무나도 싼 구간이죠. 관심 가져보시는 거예요. 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고 또 차익 실현하면서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돈줄 종목들은 강의가 끝나면은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40초짜리 쇼츠 영상을 통해서 매매 타이밍과 전략 제시해 드리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지금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입장하셔서 마지막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20분 정도 쉬고 주식 밀키트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